아무래도 미국 증시 영향으로 오늘 전문가들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보합이 3명이고요. 하락이 2명입니다. 먼저 이데일리온의 서영원 전문가 하락장 예상하면서 뉴비케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신세계에 주목하고 있고요. 다올투자증권의 이성웅 차장 역시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메가MD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도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역시 메가MD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대한투자그룹의 현상철 본부장 하락장 예상하면서 신시웨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온의 서영은 전문가, 바로자산운용의 윤정식 상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이제 3월 금리 인하는 기대감이 완전 꺾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어떤 전략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어저께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인해서 3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좀 급격히 낮아지면서 시장이 조금 흔들리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페드워치에 따르면 3월 금리 인하 확률은 14.5% 수준으로 좀 급격하게 좀 떨어지는 모습이고요. 5월의 금리 인하 가능성도 64%로 상당히 좀 큰 폭의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사실상 좀 금리 인하가 조금 더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들이 좀 부각되면서 미국 시장은 좀 그동안 상승한 거에 따른 좀 차익 실현 매물을 좀 내놓는 모습들이 나타나줬다. 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도 당연히 좀 영향을 좀 미치는 모습들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섹터들이 강세를 보이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이러한 점들은 물론 한국 증시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 회장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들도 좀 해소를 했기 때문에 오늘 시장의 하락세가 좀 제한적인 흐름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들도 좀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아시아 증시에서 특히 중국에 대한 흐름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 한국에서는 ELS, 홍콩 ELS에 대한 부분들이 좀 문제로 좀 부각되는 모습이었는데, 중국에서도 역시 스노우볼에 대한 파생 상품에 대한 마진콜이 좀 발생을 하면서 특히나 신천지수가 좀 크게 떨어지는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한국 증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다라고 당장 좀 판단을 하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아시아 증시에서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시장이 일단 마진콜에 의한 또 파생 상품에 대한 낙인에 대해서 좀 우려감이 있다라는 점이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장 초반에 하락 출발 이후에 낙폭을 좀 줄인다 하더라도 중국 증시에 대한 움직임들을 10시 반 이후에 좀 체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좀 종목들에 대한 좀 공격적인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 부분인 만큼 오늘 시장에 대한 변동성을 좀 감안하시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미국 증시 영향에다 아시아 증시에 대한 이슈도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변동성이 크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봤고요.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자, 오늘 어떤 전략을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사실은 미국 증시에서 하락이 나왔지만 이게 예정이 되어 있었죠. 3월 금리 인하 확률은 계속 떨어졌습니다. 지난주 후반에 페드와치에서 예측한 확률이 30% 후반이었고요. 이제 10%까지 떨어졌죠. 10%대까지. 80% 이상이었다가 10%대까지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떨어지는 동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24년도 금리 인하 6회에서 3회로 줄어들었죠. 근데 3회로 줄어들면 사실 3월에 금리 인하하고 6월에 금리 인하하고 그리고 11월이나 12월에 또 한 번 하고 이렇게 3회를 적당한 기간을 두고 나눠서 해도 됩니다만, 근데 이렇게 3월부터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FOMC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3월에 금리 인하를 하고 FOMC 머릿속에서 3월에 금리 인하하고 6월이나 7월 중에 한 번 더 하고 한 9월이나 11월 정도에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3월에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시장에 기대감이 있습니다. 시장 투자자들에 대한 심리적인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반영이 되는데 FOMC는 그 기대감을 계속적으로 부인만 해야 되는 거죠. 몇 달 동안 부인만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월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은 이 24년도 금리 인하 3회로 줄어들었을 때부터는 3월 금리 인하는 사실은 물 건너간 상황이다라고 보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번에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3월에 힘들다라는 얘기를 해도 시장이 물론
분위기가 좋은 건 아닙니다만 충격이 좀 덜 했던 이유는 이렇게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3월 금리 인하 가능성, 페드와치도 그렇지만 시장에서는 거의 힘들다라는 부분들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의 금리 인하 3월 힘들고 4월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6월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 금리 인하보다는 경제에 좀 더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경기가 좋아요. 서비스업 지표도 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국채 수익률도 올라갔고요. 달러도 강세입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이 경기에 대한 자신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이 3월 금리 인하 안 합니다. 이래도 지수가 별로 많이 흔들리지가 않죠. 근데 국내 주식은 그런 상황은 아닌데 국내 주식은 그렇지만 장점이 있죠. 이번 최근에 이런 호재성 재료들이 나왔죠. 저 PBR주, 밸류에이션 좋은 종목들로 수급이 쏠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번 주는 구정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좀 관망세에 대한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지만 여전히 저 PBR주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저 PBR이면서도 실적이 24년도에 하반기로 갈수록 좀 올라간다. 이런 종목들 좀 선별해서 관심 갖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시장 참여자들은 미국의 3월 금리 인하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미국의 경제가 너무 좋기 때문에 금리를 3월에 인하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겠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다음은 관심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오늘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유비케어 종목입니다. 유비케어 같은 경우에는 국내외 요양기관이라든가 개인 건강 정보라든가 병원 약국 네트워크 구축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 정부에서 발표하는 비대면 진료 관련된 좀 정책 발표로 인한 좀 기대감이 좀 반영되면서 최근에는 주가가 상승을 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에 대한 부분들은 과거서부터 계속 오랫동안 좀 부각되어 왔던 부분들인데 다양한 규제라든가 또 의사협회에 대한 반대로 인해서 좀 제한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지만 최근 들어서는 좀 구체적으로 좀 정책적인 좀 시동이 좀 걸리는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거기에 따른 수혜주로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지난주에 좀 고점을 형성하고 어저께는 좀 조정을 좀 받은 모습인데 오히려 그 자리를 이용해서 외국인 수급들이 좀 들어왔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라면 조정자를 이용해서 120선 자리까지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대응을 해나가 보신다라면 좀 단기 시세를 좀 노리는 전략으로서는 좀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좀 되는 부분이니까 그 점들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전략적으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비케어 관심 종목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비대면 진료 규제 개선과 관련해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점, 그리고 외국인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상무님. 네, 신세계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좀 전에 이 밸류에이션이 좀 낮은 종목들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고 그래도 좀 다른 종목들보다 좀 덜 오른 최근에 밸류에이션 낮은 기아라든지 현대차 굉장히 많이 올랐죠. 신세계도 안 오른 건 아닙니다만 조금 덜 오른 종목 중에 좀 골라봤는데요. 우선 신세계 기업부터 설명을 드리면 면세점과 백화점이 양대 기둥을 형성을 하고 있죠. 그런데 면세점은 기대보다 좀 덜 했고요. 백화점은 예상보다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는 중국인 관광객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감이 높았는데 중국인이 생각보다 덜 들어왔죠. 그러면서 좀 부진했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 지난 4분기가 날씨가 추웠습니다. 날씨 추우면 옷을 좀 더 껴입게 되죠. 의류에 대한 판매가 늘어나고 이 의류가 마진율이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서 백화점 기존점 신장률은 시장 예상보다는 좀 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지금 사실 이 주가가 여전히 바닥권보다는 올라왔습니다. 바닥권보다는 약 한 15에서 20% 정도 상승한 모습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정도는 물론 저 PBR에 대한 기대감도 올라왔고 중국인 관광객이 아직 반영이 되지가 않았는데 중국인 관광객들은 2분기부터는 사실 확실히 늘어나죠. 얼만큼 늘어나느냐에 대한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2월부터는 확실히 단체 관광객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까지 반영이 좀 된다라면은 중국인에 대한 기대감으로 좀 더 주가 상승할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PBR이 낮습니다. 지금 0.5배 정도 수준인데요. 여전히 좀 낮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가격적인 밸류에이션도 상당히 좀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신세계 오늘 관심 종목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자, 백화점 부분의 영업이 실적이 호조로 보이는 가운데 중국 단체 관광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는 점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